우리 질문할 거 있으면 번호 좀 한번 불러볼까? 숙제 잘 해왔지? 우리 특강이랑 선생님이 믿음으로 가는 건데 항상 우리 숙제 잘 해봅시다. 내가 체크를 하진 않을 텐데 질문할 거 있으면 번호 불러봅시다. 해서 했는데 없는 거지? 그럼 진도 나갑시다. 혹시 늦게라도 뒤늦게라도 숙제를 해서 질문할 게 생기면 꼭 해줘. 이게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만 좀 다시 얘기를 하고 가면 교재가 이제 특강 교재가 조금 압축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 내가 판단할 때는 문제들이 약간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기본 형태의 문제라기보다는 응용 형태의 문제가 너무 많아. 기본 형태의 문제가 좀 많이 빠져 있거든. 그래서 문제가 조금 난해하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를 보고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문제들 한번 잘 풀어보고 숙제 선생님이 좀 어려운 문제들은 좀 빼면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푸는 문제들만 좀 꼼꼼하게 잘 해줘. 그리고 미분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미분이 들어갈 건데 그때부터는 기본적인 연산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 내가 따로 문제를 좀 더 준비할까 하거든. 여기 있는 거 말고. 그래서 계산 연습들 공부를 좀 하면서 가봅시다. 그러면 진도를 나가자. 오늘까지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잘 해봅시다. 근데 내가 설명할 게 조금 많거든. 설명할 게 조금 많아서 잘 들어줘. 문제 자체는 오늘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야. 오늘까지는 크게 지금 하고 있는 함수의 극한하고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서 잘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급수다. 급수. 자, 옛날에는 이제 앞에 무한급수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제 교육과정 바뀌고서는 그냥 급수라고만 하고 있거든. 급수가 뭔지만 알면 사실 끝나. 급수는 뭐냐면 급수는 수열의 합의 극한이야. 이걸 우리는 급수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수열의 합의 극한을 취하겠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부분합 SN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부분합 SN이라고 표현했는데 요 놈의 극한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분합식을 찾아서 극한 취하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 지금까지 했었던 함수의 극한이랑 다를 게 없는 거지. 전혀 다를 게 없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좀 중요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수열의 합의 극한에서는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면 되거든.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결국은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 n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할 거야. 이제부터 너희가 문제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 걸 가장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이렇게 써 있는 걸 가장 많이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얘를 반드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러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k는 1부터 n까지 ak. 그러니까 결국 얘가 sn이지. sn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할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항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순서로 문제를 풀 거야. 첫 번째, 우리 시그마 수열의 합 공부할 때 열심히 했잖아. 수열의 합 항상 어떻게 문제 풀었어? 우선 일반항 찾지. 열심히 일반항을 찾는 거야. 일반항 AK를 구해.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시그마 계산을 했었지. 그러고 나서 시그마 계산을 하는 거야. 시그마 계산을 한다는 게 그거 무슨 말이 될 거냐면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얘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 극한 계산할 거야. 요것만 잘 잡고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거다라는 것만 잘 잡고 있으면 극한은 전혀 어려운 게 없을 거거든. 그래서 극한 얘를 언제? 제일 마지막에 계산할 거다. 그래서 이것만 좀 급수 계산, 급수라는 게 수열합의 극한이고 수열의 합을 계산하고 나서 극한 계산을 할 거다. 이것만 잘 기억해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늘도 열심히 나랑 해야 될 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렇게 문제의 모양을 바꿔서 풀겠다라는 거 이것만 잘 하면 될 거고. 그럼 이제 급수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제 급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뭘 해보고 싶냐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얘가 어떤 값 알파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우리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어떤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A1, A2, A3 쭉 가서 AN 이렇게 가. 만약에 어떤 수열이 선생님이 알파가 겹쳐서 K로 수렴하고 있다고 쳐볼게. 어떤 수열이 K로 수렴하고 있어. 그러면 항의 번호가 계속 커지면 계속 K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는 뭘 하고 싶냐면 급수를 하고 싶어. 이걸 다 더하고 싶단 말이야. 맞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수렴하고 싶어. 이렇게. 그럼 얘네 어떤 수열이 K로 수렴을 한다면 급수는 어떤 꼴이 될까? 급수는 마치 K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게 될 테니까 K를 무한계 곱하는 형태가 되는 거 맞니? K를 무한계 곱하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럼 만약에 K가 아주 작은 수더라도 0이 아닌 어떤 수라면, 만약에 K가 1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급수는 무조건 어디로 가겠니? 1을 무한계 더하게 되니까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럼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열의 극한이 어디로 가야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겠니? 어디로 가지 않고서야 수렴할 수밖에 없겠어. 무조건 어디로? 무조건? 너는 생각을 해봐. 티끌 계속해서 무한계 더하면 뭐 돼? 사실 티끌은 티끌인데 티끌 무한계 더하면 무한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는 이상 급수는 무조건 수렴할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확신할 수 있는 게 수열의 극한, 일반항의 극한. 여기 있는 일반항은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얘가 0으로 가지 않고서야 절대 급수는 수렴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반대는 될까 안 될까? 반대. 어떤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해. 그러면 급수가 무한계 더한계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안 돼. 역은 성립 안 해.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 첫 번째, 우리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하면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냐면 일반항의 극한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인 거 맞니?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그 급수는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은 무조건 발산한다고. 절대 수렴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은 일반항의 극한이 0인가 아닌가요?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야. 0이면 이제 그때 가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여기다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는 수렴한다? 이건 틀려. 일반항의 극한이 0이면 이건 틀린 명제라고. 이건 틀린 명제야. 그래서 이거의 발례를 하나만 들어볼게. 하나 정도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방학 때 선행 특강을 하는 거라서 모르고 넘어가도 상관없긴 해. 이거를 뭐 안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내신 풀 때 막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n분의 1이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 일반항의 극한 n분의 1은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얘는 지금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발산한다. 정확히 무한대로 발산해. 한 번만 증명을 해볼게. 자, n분의 1. n분의 1 더하겠다는 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그냥 편하게 들어봐. 안 적어놔도 돼. 그래서 여기까지만 적어볼게. 이렇게 쭉 더할 거야. 이렇게 쭉 더할 거야. 그럼 내가 얘보다 작은 수열의 합을 하나만 써볼게. 얘보다 작은 수열의 합. 어떻게 써볼 거냐면 요 1은 그냥 1이라고 쓸게. 요 1은 그냥 1이라고 쓰고 요 2분의 1도 그냥 2분의 1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3분의 1, 4분의 1 있잖아. 내가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써볼게.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한 번만 써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대신에 8분의 1을 써볼게. 얘 대신에 8분의 1을 다 쓰는 거야. 그럼 엄연히 작은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9분의 1, 10분의 1에서 쭉 가는 거는 16분의 1로 다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되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니? 2분의 1이지. 이거 4개 더하면 얼마야? 또 2분의 1이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16분의 1을 8개 하면 또 2분의 1이거든? 그럼 우변이 마치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2분의 1을 무한개 더하게 된다고. 그럼 이거 어디로 가겠니? 2분의 1을 무한개 더하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보다 작은 급수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양이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어떻다? 틀렸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발레여서 꼭 기억해줘.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 정도 기억하면 너무 좋겠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실 이렇게 분류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교재가 문제가 너무 좀 이렇게 압축돼 있어가지고 한 번은 보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 결국 우리는 급수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거라서 급수 계산 문제를 좀 풀게 될 거야. 급수 계산 문제는 크게 5가지가 있거든. 또 뭐 안 적어도 괜찮아. 편하게 봐봐. 급수 계산 문제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급수 문제 풀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결국 이제 합에 대한 극한이니까 합 계산하는 거, 결국 우리 시그마 계산할 때 했던 거 똑같이 나올 거거든. 그럼 세 번째로 또 뭐 나올 수 있을 거냐면 우리 거듭 제곱. K에 선생님 이렇게 쓸게. 그냥 K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이렇게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라 계산할 수 있잖아. 요거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뭐도 있을 거냐면 대표적인 거 소거형. 우리 소거형 문제들 뭐뭐 있었냐면 대표적인 거 부분분수. 여기서도 신나게 할 거야. 부분분수 신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루트 유리화하는 문제. 유리화해서 소거되는 문제 열심히 했었지? 그 다음에 로그랑 관련된 소거형 문제들 열심히 했었다고. 얘 똑같이 할 거야.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그냥 기타 등등. 근데 우리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라고 얘기하잖아. 나열에서 규칙성 찾아가지고 푸는 문제들.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 그대로 할 거거든. 수열의 합에서 했던 거 열심히 그대로 할 거라서 겁먹을 필요 없다. 우리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잘 기억하고 있지?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첫 번째 양 더하기 마지막 번째 양 곱하기 항의 개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 등비 수열의 합은 좀 중요하게 쓸 건데 우리 이거 하나만 쓸게. 1-r분의 첫 번째 항의 1-r의 n제곱 항의 개수. 이것만 이제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갈 거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 좀 구구절절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설명 쭉 하고 갈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얘가 조금 난해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유일하게 난해할 수 있는 내용 요거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교대급수야. 교대급수.
요것만 조금 잘 정리를 해놓자. 우리 이제 특강 교재에는 여기 29쪽이 4번에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되어 있지. 여기 지금 29쪽에 여기 네 번째 보면은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다라고 되어 있어. 이걸 우리가 교대 급수라고 부르거든. 이것만 좀 잘 정리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예를. 자, 두 개를 좀 비교할 수 있으면 돼. 교대 급수라는 게 뭐냐면 부호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급수를 교대 급수다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고,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쳐봅시다. 요 1번 수열하고 2번 수열은 같은 수열일까 다른 수열일까? 1번 수열하고 2번 수열은 같은 수열일까 다른 수열일까? 이거 완전 다른 수열이야. 선생님 그래서 부분분수 할 때 항상 괄호를 꼭 써달라 그러거든. 괄호를 꼭 써달라 그래. 얘네가 지금 왜 다른 수열이냐면 얘는 위에 있는 놈은 얘가 세트로 첫 번째 항이야. 그리고 얘가 세트로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트로 세 번째 항인 거야. 그래서 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해준 거야.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그냥 괄호의 유무의 차이인데 이게 굳이 다른 수열이냐고 느껴질 수 있거든. 이거 완전 다른 수열이야. 완전 계산이 다르게 나와. 현준아 잘 들어봐봐. 요즘에 쉽지 않아. 선생님이 TMI인데 하나만 얘기할게. 내가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내가 지금 이가 9개가 없어. 이가 9개가 없거든. 선생님이 저번에 여기 오기 전에 관리자로 있는 학원에서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잇몸이 다 녹아내려서 이가 9개가 없어. 내가 지금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 잇몸이 뼈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이가 주저앉은 거거든. 그러니까 뼈가 없어 지금. 그래서 수술을 몇 번 받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마지막 수술이라고 한 게 이제 저번 주에 받은 거야. 저번 주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잇몸을 다 째서 뼈를 심는 거지. 인공뼈를 다 심어가지고 다시 닫는 거야. 내가 일이 지금 여기가 위아래가 다 한번 열었다 닫았어 방금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진통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의사가 말을 하지 말래. 일주일 동안 입 다물고 살라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살아 강사가. 그래서 움직이면은 자꾸 부어서 선생님 지금 진통제로 버티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어제도 수업하다 계산을 몇 번을 틀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 잘 도와줘, 알았지? 너네가 잘 들어줘야 된다고. 내가 자꾸 숫자를 잘못 써. 숫자를 잘못 쓰니까 문제를. 그래서 혹시 내가 뭐 잘못 쓰면 말 좀 해줘. 나 도와줘야 돼. 나 도와줘. 졸지 말고. 자 봐봐. 이거 완전 다른 수열이야. 완전 다른 수열이라고. 얘부터 볼게. 얘.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야. 계산을 해봅시다. 얘 우리가 이제 일반항 쓸 줄 알아야 돼. 수열합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일반항 쓸 줄 알아야 되거든. 얘 지금 일반항 쓰면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시그마. 이제 우리 계속 이렇게 표현해 볼게.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앞에 지금 이거 선생님이 내가 이거 숫자는 바꿀게. 이렇게 쓰지 말자. 이렇게 쓰면은 똑같이 나올 것 같아. 선생님 미안해. 이렇게 바꿀게. 미안해. 자꾸 이게 문제라고. 머리가 안 돌아가.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해야지 다르게 나오지. 예.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일반항 n번째 항을 찾는다고 쳐보면 세 번째 항이 4분의 3, 5분의 4니까 우리 이제 잘하는 반이니까 바로 해볼게. n번째 항 어떻게 될 거냐면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이런 꼴이 되는 거지. 이런 꼴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 소거형 문제잖아. 소거형 문제. 소거를 해보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 그래서 다 사라졌으니까 앞에 하나 살아남았으니까 뒤에 하나만 살아남겠다. 지금 뒤에 이렇게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얘 지워지고 요것만 이렇게 하나 살아남겠지.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뭐가 남냐면 2분의 1만 남고 뒤에 뭐만 남냐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만 이렇게 남단 말이야.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지. 그래서 2분의 1 빼기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해.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고. 그럼 얘는 봐봐. 이거는 이렇게 지워져서 b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만 남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이게 쭉 가다 보면 n 플러스 1분의 n 나올 거고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게 여기서 끝날 때랑 여기서 끝날 때가 다르다는 느낌을 빨리 잡아야 된다고. 여기서 끝날 때랑 여기서 끝날 때의 다른 느낌. 그래서 우리 이걸로 보면 잘 안 보이고 앞에서 봐봐. 앞에서 빨리 우리가 이런 교대급수가 나오면 괄호가 없는 애들이 나오면 뭘 해볼 거냐면 두 가지로 나눠볼 거야. 오늘 요것만 하면 성공이야. 요것만 하면 성공이야. 홀수 번째 한 가지의 합과 짝수 번째 한 가지의 합으로 빨리 쪼개볼 거라고.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볼게. 홀수 번째 한 가지의 합에 대한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짝수 번째 한 가지의 극한을 빨리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선생님 일부러 숫자를 써놨거든. 홀수 번째 한까지 더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여기까지 더한다고 생각해봐. 다섯 번째 한까지.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없어지고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3 없어져서 뭐만 남아? 2분의 1만 남아. 내가 홀수 번째 한까지 더하면 무조건 2분의 1만 남는 거 맞니?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5분의 4가 있었으면 또 7번째 한까지 더하면 얘는 세트로 없어져서 내가 홀수 번째 한까지 더하게 된 건 무조건 얘만 살아남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얼마가 될 거냐면 무조건 2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내가 짝수 번째 한까지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짝수 번째 한까지 만약에 내가 네 번째 한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은 사라지는데 2분의 1하고 얘가 살아남지. 만약에 여섯 번째 한까지 더한다고 치면 다 없어지고 2분의 1 빼기 요게 남아. 그러면 짝수 번째 한까지 가면 무슨 말이냐면 짝수 번째 한까지 가면 얘는 없어지고 요게 남을 거라고. 이렇게 남을 거라고. 그럼 짝수 번째 한까지 항의 극한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거야?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얘는 2분의 1인데 얘가 1로 가니까 2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1인 마이너스 2분의 1로 갈 거라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홀수 번째 한 가지의 합과 짝수 번째 한 가지의 합이 어때? 달라.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야? 교대급수가 진동한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 수렴하지 못해. 그래서 괄호가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교대급수 문제가 나오면 빨리 두 가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짝수 번째 한까지랑 홀수 번째 한까지. 홀수 번째 한까지 합에 대한 극한을 계산을 해보고 짝수 번째 한까지에 대한 극한을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짝수 번째 한까지 합도 알파로 같은 값으로 수렴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다르면 진동 발산하는 거고 같으면 그때는 수렴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오늘 배우는 것 중에 난이할 만한 게 요거 딱 하나거든. 그래서 교대급수 문제 이따가 연습 많이 해볼 거니까 체크 한 번만 잘 좀 해봅시다. 그럼 요거 말고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문제 잠깐 보고 다시 또 딴 거로 볼 건데 우리 이제 급수도 성질이 있겠지? 급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네 번째 마지막. 급수의 성질. 자, 얘도 전제 조건이 있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알파.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bn은 베타로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얘는 원래 크게 두 가지인데 선생님은 일부러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서 세 가지를 쓸게.
첫 번째, 우리 시그마랑 똑같아. 시그마의 성질하고 급수의 성질하고 완벽하게 똑같거든. 시그마에서도 우리 뭐 했었냐면 상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어.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c 곱하기 an. 여기서 이 c가 상수라면 c가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럼 c가 바깥쪽으로 나가면 c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돼서 얘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c 알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냥 상수가 시그마에서 튀어나갈 수 있다로 기억하면 돼. 시그마랑 똑같아. 그 다음에 또 시그마에서 우리 할 수 있었던 거 하나 더 뭐 있었냐면 더하기 빼기 찢을 수 있었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수렴한다면 찢을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찢으면 시그마 an이 알파로 수렴할 거고 시그마 bn이 베타로 수렴할 거니까 알파 뿔만 베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시그마에서도 우리 상수 튀어나가고 더하기 빼기 찢을 수 있어? 곱하기 나누기는 절대 못 찢지. 찢었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이 있으면 이거 막 곱하기 찢어가지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곱하기는 우리 시그마랑 똑같이 그냥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세 번째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한 번만 더 쓰는 건데 내가 만약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대.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 요거 가지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수열의 극한이 급수가 수열의 합의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하면 요 일반항의 극한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난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문제를 사실 얘를 이용해서 풀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너무 막 계산하고 이런 거에 꽂히기보다는 저거를 꼭 잘 염두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30쪽을 봅시다. 30쪽을 펴서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충분히 다 풀 수 있는데 여기 문제들 선생님이랑 한번 풀고 가자. 풀고 가자. 잘 한번 들어봅시다. 자, 82번에 자, 급수 요놈의 합을 구해달래. 자, 선생님이 한 번만 이제 정리를 하면서 풀어볼게. 항상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 식을 만들 거야. 먼저 이 식을 만들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어떤 순서로 풀 거를 그랬냐면 첫 번째로 일반항 찾을 거고 두 번째로 급수 계산할 거고 마지막에 다 해놓고 식정리 다 해놓고 극한 계산할 거라 그랬어. 항상 2단계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거 일반항부터 빨리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일반항 AK 바로 할게. 여기다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하면 잘 보이지? 세 번째 항의 제곱 5 곱하기 세 번째 항 3. 그래서 AK, K번째 항은 뭐가 될 거냐면 K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게 빨리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수열의 합을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차라리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겨울방학 때 미적분 하면 수열의 합 다 까먹은 채로 와가지고 다 까먹는데 우리 지금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분모가 두 식의 곱으로 되어 있어. 빨리 뭘로 바꿔야 돼? 빨리 부분무수로 바꿔야지. 빨리 부분무수로 바꿔서 K 플러스 2 분의 1 빼기 K 플러스 3분의 1이다. 선생님이 아까 급수 계산하는 5개 이렇게 보여줬잖아. 당연히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소거형, 그 중에서도 부분문수야. 그래서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빨리 우리는 부분무수 형태를 써줘야 돼. 그럼 이 문제 식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니? 문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부분무수로 바꿨으니까 바꿔 씁시다. k 플러스 2분의 1 빼기 k 플러스 3분의 1 요거 풀라는 문제로 바뀐다고. 그럼 난 이제 두 번째로 요 계산을 할 거야. 요 계산. 선생님이 부분무수
한 번만 이렇게 풀게. 이제 우리 부호무수 웬만하면 다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2분의 1 빼기 K 플러스 3분의 1 이제 문제 많이 풀어서 사실 보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한 번만 해보면 자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빼기 5분의 1 요 한 문제만 선생님 다 쓸게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가겠다. 그럼 이제 소거형이니까 얘네들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다 사라져서 앞에 한 개 살아남았으니까 맨 뒤에만 하나 살아남고 다 대칭으로 지워지겠다. 그래서 뭐만 남냐면 3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만 남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계산을 했더니 3분의 1 빼기 n 플러스 3 맞지?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극한 계산하면 아주 쉬운 문제로 바뀌는 거지. 얘가 0으로 사라지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해보면 어렵지 않을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열의 합이 익숙하고 극한이 편해지면 나중에는 좀 더 빠르게 잘 계산해서 풀 수 있겠지. 그 다음 이제 소거형 문제들의 또 대표적인 게 얘는 이제 소거형이라기보다는 로그랑 관련된 로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얘도 봅시다. 자, 항상 급수 어쨌든 급수든 수열이든 기본은 나열이거든. 지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로그 3의 an이야. 계속 오늘 선생님이 너희랑 연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빨리 보는 순간 어떻게 바꾸겠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제일 좋은 표현이기는 한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빨리 극한을 빼겠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3의 ak 이렇게 바꾸겠다고. 그래서 항상 순서가 일반항 찾고 시그마 계산하고 극한 마지막. 그럼 지금은 요것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얘만 지금 표현하면 로그 3의 a1 로그 3의 a2 쭉 해서 로그 3의 an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 되니까 얘 빨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3의 a1, a2, a3 쭉 해서 an까지의 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뭐랑 똑같아? 요거랑 똑같아. 얘가 n 플러스 9분의 27n하고 똑같다. 선생님이 극한을 분배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극한이 이 안에 분배가 된다. 그럼 n분의 27이니까 어디로 간다? 27.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야? 로그 3의 27. 답은 3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수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84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고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좀 잘 짚고 갔으면 하는 문제들. 이 기억하고 니은이 대표적인 뭐다? 교대급수 문제야. 기억하고 니은이 대표적인 교대급수 문제다.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을 교대급수라고 할 건데 빨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홀수 번째 항까지랑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을 비교해 보면 될 거야. 얘를 너무 정확하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n번째 항의 모양을 잡기보다는 그냥 형태만 잡으면 되거든. 형태만. 어쨌든 지금 분모가 커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오다 보면 봐봐. 플러스가 먼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쭉 가다 보면 여기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 더하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요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번 써볼게. 이렇게 써보는 거야.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래서 홀수 번째 항까지랑 짝수 번째 항까지의 극한을 한번 계산해보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홀수 번째 항까지 계산해볼 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을 해볼 거야. 저 뒤에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다가 해봐. 여기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까지니까 내가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생각해봐. 다섯 번째 항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없어지고 얘만 남는 거 맞니? 4분의 1? 4분의 1만 남아. 그럼 내가 n번째 항까지 한다고 치면 여기가 홀수가 되는 거네. 여기가 짝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한다고 치면 다 지워지고 요것만 남겠다 하나. 요것만. 그러니까 얘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홀수 번째 항까지 극한은 뭐가 나오겠다? 0이 나올 거야. 0. 짝수 번째 항까지. 잘 봐줘. 잘 봐줘.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니? 내가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쳐봐.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다 없어지지. 다 없어져.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하면 그냥 싹 다 없어져. 싹 다. 무조건 얼마야? 극한이고 뭐고 자수구간 얘는 그냥 0이라고 이렇게. 그냥 0인 거네. 그럼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의 극한이랑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의 극한이 어때? 똑같지?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럼 얘도 한번 생각해 볼게. 똑같이 쭉 간다고 치면 얘는 홀수 번째 항이 뭐가 될 거냐면 그냥 둘이 1만큼 차이 나니까 이거 정확하게 모양을 잡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으면 돼. 홀수 번째 항까지는 이렇게 되겠지. 짝수 번째 항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나가겠네. 이렇게 나가겠지. 그럼 얘도 빨리 홀수 번째 항까지 짝수 번째 항까지를 써볼게. 잘 봐줘. 졸지 말고. 자, 얘는 그러면 자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비교해봐. 여기까지 더한다고 쳐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없어졌어. 다 없어져서 요거 하나만 남잖아. 요거 하나만. 그런데 내가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치면 앞에 다 사라지고 요거 하나만 남고 다 지워지겠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될 거야? n 플러스 1분의 n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얘 극한치 하면 얼마 되지? 1 되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럼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 만약에 여기까지 더하면 다 지워지는 거 맞니 얘도? 다 지워져.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치면 다 지워져. 다 지워져서 얘도 극한이고 뭐고 하기 전에 다 사라져서 0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까지 극한하고 짝수 번째 항까지 극한이 어떻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발산하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진동. 급수도 진동 발산이 존재하는 거지. 진동 발산이 존재한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교대급수. 이거는 사실 교대급수. 이것도 뭐 굳이 말하면 교대급수인데 얘는 이제 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소거형 문제가 되는 거야. 소거형 문제. 얘도 빨리 이렇게 써볼게. 항상 극한 제일 마지막에 빼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안 쓸게. 쓰면 또 다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부터 계산해보자. 요거부터. 그럼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0이지. 1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 선생님 이렇게 쓸게. 0 빼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거형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많이 해봤잖아. 이게 다 지워지지. 이렇게 앞에 하나 살아남고 맨 뒤에 요것만 하나 살아남겠다.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다 지워지고 마이너스 루트에 n 플러스 1분의 n만 이렇게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극한을 취하면 요거 0 하나 살아남았고 요거 하나 살아남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 똑같으니까 1로 가는 거 맞니?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남겠다. 이렇게.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지. 그래서 괄호가 있을 때는 소거형 문제가 되는 거고 괄호가 없는 교대급수 문제가 나오면 홀수 짝수 나눠서 하겠다. 이게 우리가 급수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요거 하나거든. 요거 하나. 급수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때도 어려운 게 요거 하나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다. 다음 85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칩시다. 85번.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급수를 배우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미적분 진도를 쭉 나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나갔어. 그러고 나서 다시 내신 대비 들어오잖아. 그럼 아이들이 제일 당황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야. 처음 배울 땐 오히려 잘하는데
나중에 한번 쭉 어려운 문제들 풀고 막 이런저런 계산 막 복잡한 문제 풀고 나서 왔을 때 제일 당황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제일 당황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야. 되게 낚시라고 보면 돼. 지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N분의 AN 빼기 2가 20으로 수렴한대. 그럼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요 놈의 급수의 수렴값이 20이니까 이걸 갖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계산을 해서 20이 나온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급수가 20이다라는 건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수렴한다라는 거야.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고? 일반항의 극한이 얼마다? 0이라고요. 얘는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식이 하고 싶었던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빼기 2. 요 놈이 얼마라고? 얘가 0이라고. 얘가 0이라고. 그러면 봐봐. 얘은아 빨리 봐봐. 자, 힘들지 말고.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얘가 요거 빼기 2가 0으로 간다는 거니까 얘가 2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요거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요거. 그럼 얘도 똑같아. 얘도 어떤 급수가 50으로 수렴한다니까 자꾸 이걸 써먹고 싶은 건데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야. 얘는 그냥 수렴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이놈의 급수가 50으로 수렴한다. 어쨌든 수렴한다. 일반항의 극한이 얼마라고? 0이라고요. 일반항의 극한이 0. 그럼 요놈의 극한이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 되는 거 맞니? 4 빼기 4가 0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달라는 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bn이 4다. 요거 두 개 써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 함수의 극한에서도 어떤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상한 모양들의 극한을 알고 있다면 이 모양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럼 보이지? 어떻게 하면 돼?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면 지금 딱 이 모양 만들 수 있겠다. 선생님 여기 그냥 위에다가 바로 쓸게. 얘는 2가 되지? 얘 n제곱으로 나누니까 n분의 an 이렇게 되겠네. 얘는 n제곱분의 2bn 이렇게 되겠다. 얘 그냥 5 될 거고 n분의 2an 이렇게 되겠지? 2an 마이너스 2 곱하기 n제곱분의 bn 이렇게 되겠네. 그럼 n분의 2n이 2로 가고 n제곱분의 bn이 4로 가니까 얘 어디로 갈 거냐면 5 더하기 2 곱하기 얘가 어디로 가? 2로 가. 4. 얘가 어디로 가? 얘가 지금 4로 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2 더하기 n분의 an 2로 가고 n제곱분의 bn이 4로 가니까 2 곱하기 4가 돼서 더하기 8 이렇게 되다. 그래서 1분의 11, 12, 1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 문제다. 많이 낚이기 너무 좋지 않니? 이 수능 같은 데 이렇게 나오면 진짜 많이 낚여와. 자꾸 이 계산을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AN과 BN의 극한이지 급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86번도 지금 잘 봐봐. 86번도 잘 보면 뭘 이용해 달라 그랬니? AN의 극한을 이용해 달라 그랬어. 급수가 아니라 AN의 극한을 이용해 달래. AN의 극한.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이걸 정리한 이유가 저게 결국 급수에서 핵심이야. 지금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4an-7이 5로 수렴한대. 그럼 이것도 자꾸 애들이 막 이거를 막 찢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난 지금 일반항의 극한이 필요하단 말이야.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0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지금 5로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렴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급수가 수렴한다.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an-7이 얼마다? 얘가 0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an, 4an 얘가 7로 가야 되지? 얘가 7로? 그러니까 an은 어디로 가야 돼? 4분의 7로 수렴한다고. 이렇게 4분의 7로.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등비수열의 극한 했던 걸로 바뀌는 거지. 이게 좀 중요하니까 선생님 한 번만 써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7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4분의 7의 n-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원래대로라면 지금 n이 1보다 크잖아. 미안하다. 밑이 1보다 크잖아. 밑이 1보다 클 때는 제일 큰 놈만 비교하거나 분모로 최고차항의 분모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돼. 4분의 7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자고 했었는지 기억나? 지수 통일시켜서 개수 비교하자 그랬어. 그럼 여기 지금 4분의 7의 n-2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빨리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4분의 7의 제곱 곱하기 4분의 7의 n-2제곱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지수가 통일이 됐으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고. 어차피 이놈들 무한대로 가고 이놈들 무한대로 가니까 이런 거 그냥 미비한 존재들 없다고 생각하면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얘는 개수가 1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4분의 7의 제곱분의 1 여기다 한 번만 쓸게. 4분의 7의 제곱 분의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49분의 16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항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듯이 얘도 지금 이렇게 해버릇하면 나중에 편할 거다. 급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급수에 대한 그 등비급수 설명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 쉬었다 할게. 지금 차라리 쉬었다 합시다. 지금 한번 쉬자. 지금 몇 분이니? 지금 53분이니까 3시에 시작합시다. 3시.